안녕하세요. 세일이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우입니다. 네, 새학기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학기를 시작하니까 진짜 뻑뻑하고 바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다 바쁜 한 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아마 집에 와서 이 새학년 맞아서 이렇더라 분명히 소감에 대해서 있겠죠. 우리 새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 작년에는 괜찮은데 올해는 조금 그래 이랬다면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올해는 어때? 친구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저도 물어보니까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지난 영상에서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들의 공통점 5가지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학습지를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은 글쓰기를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새학기 글쓰기보다 더 관심 많은 게 지금은 친구 문제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친구 사귀기 심화편, 무례하게 구는 친구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방법, 가정에서 지도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은 끝까지 꼼꼼히 차분하게 봐주시고요. 지난 영상처럼 이번 영상에도 학습지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하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지도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한 두어 번 하고 만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지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자꾸 나눠 주셔야 됩니다. 네, 댓글로 또 남겨주십시오.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50분 뽑아서 학습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무례하게 구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도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례를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어떤 애가 막 놀렸어. 나 오늘 진짜 기분 안 좋아. 왜?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진짜 이상하게 생겼대. 이때 엄마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 네가 어디가 이상해서 그런 말을 해? 응?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아무 말도 안 했어에 들어있는 그 느낌을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거는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고개를 돌릴 것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엄마, 나 오늘 급식실에서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나 치고 갔다? 근데 미안하다고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넌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왔어. 말하자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례 볼까요?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피고했는데 나 공에 맞아가지고 내가 2번째인가 나갔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빨리 맞았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공 맞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애들이 그러는데 작년에 애들이랑 막 싸우고 그랬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사례는 실제 사례입니다. 3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각자 다른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아이가 대응하는 방식은 거의 흡사해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말하자면 돌아서는 거랑 똑같아요. 회피하는 거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에는 뭔가 앙금처럼 불편함이 남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무례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은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도 찜찜함 같이 남아요. 이거 어른의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 무례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통은 처음부터 대판 싸우고 이렇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고 곧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본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정도의 나름의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게 어른에겐 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이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아이 스스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지 라는 걸 가정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구구단 연습하고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아이의
학교 생활을 뒤흔드는 데는 훨씬 더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가정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정에서 지도하실 수 있는 4단계 지도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너도 똑같이 때려. 라든가 참지 말고 똑같이 욕을 해버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도 너무 잘 알죠. 저도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싸웠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A도 혼나고 B도 혼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A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B가 나를 먼저 건드렸는데 나는 억울하거든요.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가서 때리거나 이런 방법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갈등 해결에 도움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예요. 근데 용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연습이 반복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하기에서 용기를 낸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런 감정 표현을 했다면 칭찬해 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걸 못하게 되면 아이가 휘둘리게 돼요. 그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고 달라고 하면 줘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싫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참고만 있는 거죠. 다른 친구한테 휘둘리거나 싫다는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착한 건 아닙니다. 착한 건 나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네, 자존감이란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냥 네가 양보해. 그냥 네가 져줘. 이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먼저 귀찮게 했는데, 제가 나를 건드렸는데, 이 아이 마음에 이런 것이 쌓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또 분출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단계 하나씩 짚어가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2단계, 3단계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아이가 막상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연습을 저는 사실 글쓰기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논술 가르칠 때 잘하는 아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평소에 이 자기 감정 표현하기를 잘 익혀둔 아이라면 논술 쓰는 것도 쉬워요. 남을 설득하는 글이니까 결국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이거는 평소에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엄청 강조했죠. 이게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짬뽕 먹을래. 나 이번에 매운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운 거에 도전하고 싶어서 짬뽕 먹는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죠.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주 시켜주세요. 이거 잘 되는 아이가 나중에 논술도 잘 씁니다. 2단계는 선 긋기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허용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 같은 게 있는데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일,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선 긋기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긋는 것을 말씀드려요. 뭐라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아이들 봤거든요. 근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긋는 아이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분명하게 얘기했어.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쪽을 배워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이 선을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선은 첫 번째는 신체적인 선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밀거나 건드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되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급식 먹고 오다가 밀었어 경우
나 네가 방금 밀어서 다칠 뻔했어. 아팠거든?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좋겠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부터 조심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혹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라면 예, 가능합니다. 저는 교실에서 이런 부분을 연습시켰거든요. 네가 싫어하는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그냥 안 나와. 연습해야 돼. 저는 짝꿍끼리 연습도 하고 모둠끼리도 하고 저한테 표현을 하게도 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얼굴이 이상하다고 놀린 아이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나는 내 얼굴 마음에 들거든? 네가 이상하든 말든 나는 괜찮아.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함부로 할까요? 네,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이 아이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이거 내 거야. 네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돼. 빌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해. 그러면 내가 그때 빌려줄게. 네 마음대로 가져가서 보거나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두지 않잖아요. 그럼 어른이 돼서도 휘둘립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무조건 내 것을 다 주고 양보하고 다 퍼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해요. 근데 사실 내 거거든요. 내 소유물에는 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네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안 돼. 네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한다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이런 부분을 연습시켜 주시는 거죠. 나 자신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사례들에서 저 아이가 나한테 무섭게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고개를 돌린다던가 그게 아니라 방금 네가 이렇게 치고 갔잖아. 나 다칠 뻔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실에서 제가 왜 이걸 연습시켰겠습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갈등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연습도 해두지 않는다면 나는 꼼짝없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3단계예요. 3단계는 사과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쿨하게 좋아, 네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번은 봐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1, 2단계는 잘하는데 나 표현도 할 수 있고 내가 요구하는 건 뭐야까지는 말을 하는데 사과를 안 받아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물론 아이니까 용서에도 시간이 걸리고 용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지도해 주셔야겠죠. 그 친구가 진짜 미안해 하면 우리 그럴 때는 그냥 받아주자. 왜냐면 너도 학교에서 실수할 수 있어. 친구들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발발 볼 수도 있어. 혹시나 친구가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주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4단계입니다. 이걸 놓치신다면 그 앞에 지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4단계는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이런 대응을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적절했다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메타인지는 꼭 학습이나 공부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메타인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반응들을 되짚어보게 하는 겁니다.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보게 하고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단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를 어떻게 표현해보자 라는 거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단계는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냐? 아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 때까지예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죠. 저는 사실은 교실에서 거의 1년 내내 했습니다. 네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한테 지금 말한 것처럼 친구들한테도 짚어줘야 돼. 그래야 친구가 너한테 함부로 안 해. 이렇게 저는 지도를 했었어요. 네, 자존감이 높다는 건 결국에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 이상하다고 했어? 그래서 뭐 나는 내가 마음에 들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을 맞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돌이 날아올 때 내 앞에 아주 크고 강력한 투명 방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방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난 안 아프죠. 왜냐하면 그 방패가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인간에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잘 안 다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어떨 땐 높아졌다, 어떨 땐 낮아졌다 그래요. 자존감 수업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인간의 자존감이랑 근육과 같아서 단련하면 강해지기도 하고 내버려두면 약해지기도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자존감 높고 나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려면 평소에 가정에서 진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줬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1학년을 2번씩 다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나중에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고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엄마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지도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저는 굉장히 많이 지도했던 부분이에요. 충분히 연습시켜 주시고 조금이라도 나아짐이 보인다면 충분히 칭찬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에게도 이런 부분 미리 말씀드려 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아직 자기 표현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선생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 좀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두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 부분을 자꾸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게 되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가정에서 관심 갖고 연습하고 있는데요. 학급에서 이런 표현 하는 거 보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좀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미리 말씀드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선생님도 잘 지켜봐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보고요. 또 댓글로 또 사연 남겨주시고 또 신청도 해주십시오. 50분께 학습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겠지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